당신이 70대가 되었을 때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지금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10만 원이 있나요? 만약 지금 당신이 70세라면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70대의 64%,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저축한 돈이 3천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 42%는 통장에 1천만 원도 없죠.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생각해보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럼 나머지 36%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에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국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들도 여유가 없어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7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50대, 60대인 당신도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10년 후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한 지 5년 차인 김 씨는 40년간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비로 대부분 써버렸고 은퇴 후 남은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버티다 보니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서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반면 같은 또래인 이 씨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연금과 금융자산을 준비했고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배당주 수익으로 25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준비된 노후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차이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노후는 단순히 불편한 삶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좋은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유로운 삶은커녕 매달 밀려오는 고지서 앞에서 한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의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부모님도 노후에 크게 문제 없이 사셨으니까 나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의 노후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각자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기대 수명은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노후의 생활비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유,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문제 없을까? 우리는 오랫동안 부동산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자산이 불어나는 경험을 했고,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 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 집을 팔지 않는다면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70대 이상의 자산 구조를 보면 64%가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요. 반면에 미국은 28%, 일본은 38%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70대들은 대부분 현금이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정작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70대들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조차 부담스러워하는 현실이에요. 특히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정적인 세금과 생활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집을 팔고 작은 평수로 이사가는 걸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살던 집을 떠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주변 관계도 끊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결국 부동산을 자산으로 갖고 있어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후에는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연금이 부족하다.
여러분, 지금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확인해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70대 중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비율은 29%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60에서 90%가 연금을 주요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연금 납입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또한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죠. 그리고 또 하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한꺼번에 써버리고 개인연금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거나 일찍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결과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금은 한 번 준비하면 평생 동안 매달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생활이 극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은퇴 후에도 돈이 나간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70대 이후에는 병원 갈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비급여 치료나 약값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아요. 또한 고정적인 생활비도 계속 필요하죠. 공과금,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 여기에 자녀나 손주에게 주는 용돈까지 고려하면 은퇴 후에도 지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가 상승의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전보다 지금의 물가가 훨씬 비싸듯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 현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 과거에는 부모가 은퇴하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보탰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30에서 40대 젊은 세대도 본인 살기도 벅차다고 하잖아요. 집값은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육아와 교육비 부담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까지 노후의 생활비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정작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 연금이 부족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 은퇴 후에도 병원비, 세금, 생활비 등으로 계속 돈이 나간다. 자녀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준비는 미루면 미룰수록 어려워지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어떤 연금과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전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리한 창업, 두 번째는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피해도 노후 자산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무리한 창업은 노후를 망칠 수 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몸도 성하고 손 놓고 놀 수는 없으니까 사업이라도 해볼까. 나도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퇴직금 가지고 작은 가게라도 열면 노후 걱정은 없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창업 후 5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특히
은퇴 후 퇴직금을 들고 창업한 경우 실패하면 노후 자산을 모두 잃을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분식집 같은 창업이 대표적이죠. 본사에서는 쉽게 운영할 수 있다. 초보자도 가능하다. 라고 광고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재료비, 가맹비, 임대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빠져나가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투자했다가 몇 년 만에 폐업하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무조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업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무리한 창업을 피하는 3가지 원칙.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지 마라. 퇴직금은 노후 자산의 핵심입니다. 창업에 올인했다가 실패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고정비가 많이 드는 업종은 피하라.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높은 업종은 위험합니다. 소자본 창업, 온라인 사업, 1인 사업 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충분한 경험과 준비 없이 창업하지 마라. 60대 이후 창업은 경험이 없는 새로운 분야보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노후의 창업으로 인한 실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번째 실수, 지인의 투자 권유,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은퇴 후에는 유독 좋은 투자 기회를 추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완전 안전한 투자야. 나도 넣었는데 수익률이 엄청 좋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걸. 다들 이걸로 돈 벌고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사업인데 절대 손해볼 일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나 친척이 권유하면 더 신뢰가 가고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대부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인의 권유로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실제 사례, 위험한 투자로 노후 자산을 잃은 경우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소개로 고수익 보장이라는 금융상품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호텔 분양 사업에 투자했다가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렸다. C씨는 동창이 추천한 코인 투자에 퇴직금을 넣었다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다. 이처럼 지인이 추천하는 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투자 제안은 100% 의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안전하다. 이건 확실한 투자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 노후 자산은 절대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한 3가지 원칙. 투자 전에 반드시 본인이 공부하고 검토하라. 남의 말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추고 투자 상품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마라. 노후 자산은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채권, ETF 같은 장기 투자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는 의심하라. 고수익 보장, 절대 안전, 빨리 해야 한다. 는 말이 나오면 의심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이 원칙을 지키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망칠 수 있는 2가지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무리한 창업. 퇴직금을 올인한 창업은 실패 위험이 높다. 초기 비용이 적고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창업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는 것. 고수익 보장, 무조건 안전. 같은 말은 경계해야 한다. 투자 전에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고 검토해야 한다.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어떤 실전 전략을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후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 자산을 잘 운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가진 자산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4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노후 재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노후 자산은 수명보다 길게 가져가라.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20에서 30년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0세인 사람은 평균적으로 85세 이상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90세 이상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산이 내 수명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을 오래 유지하는 3가지 원칙.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생활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 인출 속도를 조절하라. 보유 자산을 한꺼번에 소비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나누어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인출 비율을 4% 이내로 유지하면 30년 이상 유지 가능합니다. 수익이 나는 자산을 보유하라. 예금만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줄어듭니다. 연금, 배당주, 채권 등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산이 부족하면 은퇴 후 몇 년 안에 생활비가 부족해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 노후에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활용하라. 노후에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상품이 노후에 적합할까요? 노후에 추천하는 금융상품. 배당주 투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내는 것보다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 5% 배당률을 주는 주식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채 및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국채, 회사채, 채권형 펀드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변동성이 적어 노후 자산 관리에 적합합니다. 특히 물가 연동 국채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리츠 투자.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상업용 부동산이나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리츠를 활용하면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받는 것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위험 ETF 상장지수 펀드. 개별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 ETF, 채권 ETF, 글로벌 ETF 등을 활용하면 적절한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 자산을 운용할 때는 높은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 노후 자산 운용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100만 원이면 충분한 생활비가 되지만 20년 후에도 그럴까요? 예를 들어 30년 전 커피 한 잔 가격이 500원이었지만 지금은 5,000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3가지 방법. 물가 연동 자산을 보유하라. 물가 상승에 따라 수익이 조정되는 물가 연동 국채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주, 부동산, 리츠 등을 활용하라. 배당주와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츠는 물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가 오르기 때문에 노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보장합니다. 예금만 믿지 마라.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일부는 안전한 채권, 배당주,
ETF 등에 분산해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고정된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전략,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자산을 오래 유지하려면 수익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라. 필수 지출 식비, 주거비, 의료비과 선택 지출 여행, 취미 활동 등을 구분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과 생활비의 균형을 맞춰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나오는 수익이 생활비보다 적다면 추가적인 수익원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에 적합한 보험을 활용하라.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계획 없이 소비하면 금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것이다. 노후에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실전 전략을 기억하세요. 자산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사용하라.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활용하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지출 관리로 자산을 보호하라. 노후 준비는 지금 시작할수록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